교사가 알아야 할 청소년기의 주체성, 공격성, 자율성. 학습 목표 1. 청소년기의 주체성을 이해할 수 있다. 2. 청소년기의 공격적 특성을 이해한다. 3. 청소년기의 과외 활동과 자율성의 발달을 이해한다. 학습 내용 1. 청소년기의 주체성을 높이는 방법. 2. 청소년기의 공격적 특성과 대처법. 3. 청소년 과외 활동과 자율성의 발달. 이번 차시에는 교사가 알아야 할 청소년기의 주체성, 공격성, 자율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의 주체성. 네, 청소년기가 되면 자기 스스로 뭔가 자율성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뭘 해보려고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청소년들의 주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선생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 그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에서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작년에 서베이를 해봤는데요. 그 선생님들께서 지금 학교에서 일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것으로 드러났고요. 작년에 1년 동안 선생님을 그만둬야 되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 모두 다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신 퍼센트가 거의 60%에 도달했었습니다. 그만큼 선생님들께서 학교 현장에서 주체적으로 선생님으로서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이제 학생들을 지도하는 게 쉽지 않다는 뜻인데요. 그 이유로 선생님들께서 든 것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선생님으로서의 권한이 지금 너무 없어졌다. 두 번째는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될지 참 어렵다. 세 번째는 이렇게 해야 되는 행정적인 업무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페이퍼샵, 이렇게 문서 작업이 너무 늘어나서 점점 해야 될 일이 많아진다. 이런 것들을 이유로 꼽으셨습니다. 선생님들께서 학교 현장에서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주체적으로 일할 수 없다고 느끼는 마당에 제가 청소년들한테 이런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요구하는 것이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선생님들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크고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신 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주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청소년기의 아이들은 자신을 정의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고군분투한다는 말이 맞거든요. 우리가 이제 인생에 이렇게 태어나는 거, 삶을 이렇게 살게 된 것은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이렇게 주어진 거죠. 근데 막상 이 주어진 삶을 잘 살아보려고 한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일이 제일 맞는지, 어떤 일을 하면 더 즐겁고 더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이들이 알아내야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직업을 삼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역할을 아이들은 시험해 보려고 하고 새로운 역할을 경험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삶에 있어서 진정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사람하고 친하고 어떤 사람하고 있을 때 편안한가를 아이들이 알아보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시험해 보기 위해서 축구부에 가입했다가 또 막상 2주 후가 되면 정반대 다른 역할을, 다른 색채를 띠고 있는 록밴드에 가입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한테 얼만큼 인기가 있고 친구들이 자기를 하고 놀기를 원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입지나 자신의 가치를 확인해 보려고도 합니다. 이렇게 고군분투하는 청소년기의 시기는 굉장히 외로운 시기입니다. 대개 청소년들은 외롭다고 느끼고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뇌가 아직은 채 발달하지 않아서 이런 전두엽, 생각하는 뇌와 감정적인 뇌가 연결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자신의 감정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 자신의 감정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성적인 뇌와 감정적인 뇌가 잘 의사소통을 하고 고속도로 같은 게 잘 이렇게 이루어져야지 내가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게 그런 능력이 발달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청소년들은 자기 중심적이고 객관화해서 자기를 볼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기의 감정을 알아채기도 어렵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공유하거나 공감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각각의 청소년들은 고군분투하면서 다 외로운 어떤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자신의 감정을 다른 친구한테 말을 하다가 깨닫기도 하고 아니면은 자기한테 뭐 더 특별히 와닿는 노래를 들으면서 자신의 감정을 깨닫기도 하고 책을 통해서 자기하고 비슷한 경험이나 감정을 느끼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청소년기는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받고 받아들여지고 인정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목표가 되고 어떤 한 집단에 속하게 돼서 그 집단 안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다른 역할들을 인정하기보다는 성적 순으로 그리고 좋은 대학에 가서 어떤 좋은 직업을 얻는 것을 목표로 삼고 이 성적 순으로 아이들을 이제 나열하는 경우가 많고 다양성을 인정하기보다는 어떤 한 가지 길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이들이 스스로 그런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고자 노력하고 하는 주체성의 입장에서 보면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의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 아이들은 좋은 성격이 참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남자하고 여자아이들이 좀 달랐는데요. 남자아이들의 경우에는 명성, 그다음에 운동 능력, 그리고 외모, 멋진 옷, 성적 등이 중요하다고 하였고 여자아이들의 경우에는 외모, 멋진 옷, 명성들이 중요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이 이런 주체성을 키우기 위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인식을 얻기 위해서 친구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친구들한테 매력적인 모습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런 이미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아이들의 이런 사회적인 노력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바꿀 수는 없지만 항상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유지를 해서 더 넓은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고 다양한 각도에서 우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데요. 여기서 선생님들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을 객관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지 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기가 갖고 있는 단점에 몰두해서 그것을 더 부각시켜서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인 것에 대한 시각을 갖고 있는, 개념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께서 아이 개개인마다의 장점을 인식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그런 장점을 아이한테 개인적으로든 아니면 다른 아이들 앞에서든 언급을 하시고 지지를 하고 칭찬해 주는 것은 그 아이의 인생에는 굉장히 큰 변화를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이가 주체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이의 의견을 물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님들께서 여러 가지 행정 업무나 아니면 권한 없음에 대해서 힘드시겠지만 아이들한테 뭐 적어도 이렇게 하라라는 것보다 이 둘 중에 어떤 게 좋겠느냐, 뭘 하고 싶으냐 이렇게 물어주는 것이 좋고 특히 우리나라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 항상 해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의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자신의 의견을 내놓기보다는 그 해답을 찾아서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에서는 선생님께서 아이의 의견을 들어주고 존중해주고 그 다음에 선택권을 주고 뭐 처벌을 할 때도 한 가지 것을 이걸 해라라기보다는 이거하고 이거 둘 중에 어떤 것을 더 원하느냐라고 물어주시는 것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기가 존중받는다고 느끼고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조절력을 갖는다고 느끼고 그런 결과로 아 나는 주체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구나 하고 느끼게 되는 지름길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생님들께서 학교에서 어떤 조절력이 없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고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겠지만 집에서의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이 행복하듯이 아이들이 행복하듯이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의 어떤 정신건강이나 행복이 아이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선생님들께서 아이들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아이들한테 그런 기회를 주신다면 더 많은 아이들한테 더 많은 영향력을 끼쳐서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차시에는 교사가 알아야 할 청소년기의 주체성, 공격성, 자율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의 공격성. 네, 제가 앞 시간에 말씀드린 교사 마음 건강 실태 조사, 저희 센터가 이제 한 그 조사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초, 중고에 계시는 선생님들 4,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었고요. 걸리는 시간은 한 25분 정도 걸렸었습니다. 1년 동안 교사를 그만두거나 이직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는 질문에 초, 중고 골고루 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대답을 해주셨고요. 그렇게 생각하시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교권 실추였었고, 두 번째는 학생 지도상의 애로, 학생들의 문제 행동을 지도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세 번째가 이제 업무가 너무 많다는 얘기를 하셨었습니다. 이러한 조사 말고 한 가지 조사를 더 했었는데요. 그것은 학교 폭력에 대한 지식 수준 및 예방, 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실태 조사였습니다. 여기에 대상이 되는 선생님들은 초, 중, 고등학교의 학교 폭력 담당 교사 2,000명이 되셨었고요. 이분들한테 학교 폭력 문제를 경험한 적이 있냐고 여쭤봤더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 중에 공이 경험한 적이 있다고 대답하신 선생님들이 상당수였었고요. 그 중에 중학교가 가장 많았습니다. 거의 77%에 이르렀고, 고등학교도 못지않게 70%가 넘는 선생님들께서 경험을 해봤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처와 관련된 교육을 경험한 적이 있으시냐고 여쭤봤을 때 거의 100% 정도에 육박하는 95% 이상의 선생님들이, 초, 중고 선생님들이 모두 다 이제 교육을 받았다고 하셨는데요. 하지만 이분들한테 전문 인력으로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필요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 또 거의 100%에 육박하는 선생님들께서 지금 받은 교육으로는 학교에서의 이런 폭력을 대처하고 감당하기가 어렵다. 전문적인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또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청소년기의 아이들의 공격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청소년기에는 공격성이 굉장히 흔합니다. 아이가 6살, 7살이 되면 공격적인 행동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그렇게 잠잠하다가 청소년기가 되면 다시 나타나죠. 그 아이들의 신체가 커지기 때문에 특히 남자의 경우에는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근육도 생기고 힘도 세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공격성은 신체적인 형태로도 나타나기 쉬운데요. 때리거나 발로 차거나 고함을 지르거나 깨물거나 던지는 그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공격성을 보이는 이유는요, 사회화의 일부로서 나타나는데요. 자기가 원하는 바를 좀 더 건설적인 방법으로 얻어낼 필요가 있을 때 공격성을 사용하게 됩니다. 사실 어린 시절에 친구들을 괴롭히고 친구들한테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은 인기가 별로 없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하고 같이 있는 아이들은 5분이 지나지 않아서, 채 5분이 지나지 않아서 저 아이는 공격적인 아이야, 저 아이하고 놀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알아차리고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공격적인 행동을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다면 부모님이나 친구들은 아이들을 피하게 되고 이 아이는 점점 더 고립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이러한 청소년기의 공격성이나 반사회적인 행동은 학업이나 학교 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궁극적으로는 학교에 머무르지 못하고 학교로부터 나와야 되거나 학교를 중단해야 되거나 아니면 다른 도시로 전학을 가거나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는 이런 학교 적응의 실패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공격성은 대부분 선생님들께서 뭐라고 생각하시냐 하면 가정에서부터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되고, 실제로 감정 조절에 대한 그런 조절력은 만 1세, 만 3세 이런 어린 시절에 형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말이 그렇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근데 또 학교가 아닌 또 가정에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면, 제가 현장에서 들어보면 아침 일찍 학교에 갔다가 밤늦게 이제 집에 오니까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만날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제 학교에다가 아이들을 이제 맡겨놓은 상황이라서 학교나 선생님들이 좀 더 많이 개입해 주시고 많이 다뤄 주시기를 또 기대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격성은 사실 가정에서 많이 배우게 되고 문화적인 영향으로 강화가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드라마를 보면 공격성이 막 나옵니다. 소리 지르는 거, 예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공격적인 언사를 하는 게 굉장히 흔하게 나오죠. 그리고 부모님들도 이건 체벌을 통해서 공격적인 것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어떤 모델링을 보이게 되고, 그런 영화나 스포츠에서도 굉장히 공격적인 것들이 많이 나와서 정정당당하게 싸워야 되는 스포츠에서 다른 라이벌을 깨문다든지, 이렇게 팔꿈치를 친다든지, 밟아버린다든지, 이런 이제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런 다양한 소스로부터 신체적인 공격성을 배우면서 자라게 되고, 이런 것들을 가족이나 미디어나 이웃에서 습득해서 그들한테 다시 돌려주게 되는 겁니다. 청소년기의 아이들한테 이렇게 공격성이 늘어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어떤 생물학적인 이유입니다. 몸에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이렇게 분출을 하고 펌프질을 하면서 그에 따른 영향을 신체가 이제 받게 되고요. 또한 신체의 키와 체중이 늘어나면서 당연히 힘을 가지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자존심이 낮은 경우인데요. 아이들은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인지 자꾸만 의심하고 테스트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경우에 조그마한 어떤 자극에도 급소 반응을 일으키면서 훨씬 더 변덕스럽고 적대적인 태도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청소년기의 발달이 어떤 기성세대로부터 다르고 떨어져 나오고 주체적인 것을 얻으려고 하는 발달의 과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모님이나 선생님들한테 저항을 보여주고자 하는 방법으로서 이런 공격성이 채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공격적인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선생님께서 명심하셔야 될 거는요, 이런 공격성은 나를 향한 것이라기보다는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라고 인식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문제 행동을 보는 렌즈가 아니라 어떤 상처를 입은 트라우마의 렌즈로 아이를 보는 거하고 맞물려 돌아가는데요. 이 공격적인 행동의 원인은 불안정성과 낮은 자존심 때문이기 때문에 뭔가 도와달라는 신호라고 인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지, 자신이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부모가 아이의 작은 성취에 대해서도 칭찬해 주었는지, 아이가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도록 하였는지, 부모가 자신을 조절하는 그런 건설적인 방식으로 모델링을 보였는지, 아이가 스스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사랑받을 만한 인간이라고 자기 효능감을 느끼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런 것들이 되지 않을 때는 선생님들께서 그 부분을 보충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격성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까? 겉보기와는 다르게 청소년들은 부모나 선생님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미지는 집 밖에 있는 아이들의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약한 정도의 공격성이라고 하면 약간의 주의를 기울이면서 사회적인 기술을 알려주는 것, 특히 친구들 사이에는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조언을 주는 것이 좋고요.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반사회적인 행동을 보이는 행동적인 공격성이 두드러질 때는, 이때는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고 상담사나 의사나 어떤 사회복지 서비스하고 연계를 해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이제 공격적인 행동에는 말이 있고 행동이 있겠죠. 말도, 욕이나 이런 말도 하지 않는 게 제일 좋겠지만 행동보다는 말이 약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행동화하지 않고 말로 하지 않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은 허용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격성을 잘 다루어서 이렇게 안티소셜, 반사회적인 것이 아니라 프로소셜,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로 가는 것은 좋고요. 누군가를 치고 싶을 때 베개를 친다든지, 아니면은 화가 났을 때 그 사람한테 직접 대놓고 하지 않고 이렇게 글로 적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공격적인 성향을 드러내고 표현하고 그런 것들을 해소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방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에는 교사가 알아야 할 청소년기의 주체성, 공격성, 자율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의 과외 활동과 자율성. 네, 선생님들의 어떤 역할은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지식을 공급하고 가르쳐주는 역할을 담당하시는 겁니다. 부모님들도 아이가 열심히 공부해서 수학 성적이 높아지고 영어 성적이 높아지고, 그래서 이제 더 나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공부를 잘하는 게 이제
바라시는 것일 텐데요. 근데 여러분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이 다 마찬가지로 공부를 해보셨겠지만 공부하는 시간이 길다고 해서 그 시간 전체에 다 집중하고 어떤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청소년기에는 굉장히 급격한 신체적인 변화를 겪습니다. 이런 신체적인 변화에 대해서 아이들은 당황스러워하고 적응하기가 힘들어하고 이제 당혹스러워하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조절력을 키우는 것 중에 굉장히 좋은 방법은 공부가 아닌 다른 활동, 과외 활동을 통해서 자기에 대한 조절력을 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어떤 마스터리하는 효과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는 학업 이외에 다른 과외 활동도 권장을 받아야 되고 다양한 환경에 노출되면서 자신에 대해서 배울 수 있어야 되는데요. 모든 아이들이 다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이 자기한테 느끼는 열등감은 굉장히 클 수 있어서 다른 활동에서 자기가 잘할 수 있다는 경험을 통해서 나는 공부는 못하지만 이건 잘해, 노래는 잘해, 혹은 춤은 잘 춰, 나는 그림을 잘 그려, 나는 축구를 잘해, 뭐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미술 시간에 자신의 예술적 재능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든지 육상부 활동을 통해서 자신이 좋은 팀원이라는 것을 확인받고 달리기에 만해서는 내가 잘한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과외 활동의 장점은요, 흥미와 친구 관계를 넓혀주고요. 또 한 가지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몰입입니다. 저희가 이제 뭐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선생님들도 이제 학생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죠. 이게 미래에 대한 걱정은 사실 불안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거기에 몰입하지 못하면 이 불안은 우리를 항상 따라다니는 거거든요. 불안한테 그런 에너지를 내주게 되면은 행복할 수 없고 즐거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도 집중을 해서 몰입하는 게 중요하고 운동을 하거나 미술을 하거나 다른 활동을 할 때도 몰입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과외 활동의 장점은 이렇게 몰입의 순간을 허락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아이들한테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는 공부가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제 중학교에 가면은 이제 과외 활동을 많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스포츠나 이런 예술 활동이 생활에 이렇게 젖어 있고 중학교에 가면 오히려 더 많은 다양한 과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아이들의 이런 정서적이나 신체적인 발달을 균형 있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되고 있고요. 과외 활동의 특징은 아이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자아 정체성을 키우는 데 중요한 사회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스카우트 활동이나 교회나 이런 이제 뭐 성당이나 같은 그런 종교 활동, 그리고 댄스나 악기 배우기 같은 것을 통해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아이들을 만나서 거기에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요. 특히 이제 요즘 학교에서는 봉사 점수를 이제 많이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를 함으로써 자신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통로를 갖고 나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자신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는 것이 과외 활동의 장점입니다. 아이들은 자율성의 발달이 중요한데요. 근데 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은 항상 시기해줍니다. 혼자 있고 싶고 혼자서 알아서 하고 싶다가 돌봐주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화내고 붕괴합니다. 그래서 자유를 요구하면서 너무 자유가 많이 주어지면 또 놀랍니다. 그래서 부모도 그렇고 이제 청소년도 그렇고 이런 상태의 청소년들을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이제 받아들여야 될지 참 이게 대략 난감할 때가 많은데요. 아이로 보자니 어른이 됐다고 하고 어른로 보자니 아직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고 자제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아이를 아이처럼 대하지 않고 하나의 동등한 인간으로 대하려고 노력하시는 것이 가장 실패하지 않는 지름길이 될 수 있겠습니다. 부모들이나 선생님들의 사랑을 여전히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요. 친구들하고 놀기도 원하지만 인정을 받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친구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어른들의 얘기를 듣진 않지만 사실은 굉장히 마음속에 새기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고요. 독립성을 향한 이러한 변화는 사생활에 대한 욕구를 증가시킵니다. 제가 앞서 사춘기 시작을 방문을 걸어 잠그기 시작할 때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샤워하면서 자기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오랜 시간을 보낼 때를 사춘기가 시작되고 청소년기가 들어섰다는 이제 증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만 10세 이후에도 부모님하고 같이 자는 아이가 있다든지 특히 이제 남자아이가 엄마하고 같이 잔다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이런 발달에 저해가 되는
사항입니다. 되도록이면 자기만의 공간을 마련해 주시는 게 좋고요. 이게 사춘기가 되면 엄마 옆에서 자면 이 아이들은 자연적으로 성적인 것들이 자극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독립된 방을 만들어주고 되도록이면 그 안에서 자기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사생활 침범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노크를 하고 들어가고 이제 허락을 구하고 들어가고, 일기장이나 휴대폰도 그냥 마구 들어가서 보지 않는 게 중요하고, 만약에 인터넷 게임이 문제가 된다면 아이한테 먼저 얘기를 하고 캡처 프로그램이나 시간을 딱 정해놓은 프로그램을 깔아서 아이가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도대체 말을 해도 이제 대꾸가 없다, 집에 와서는 말을 안 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그때는 기다려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청소년기는요, 아이들도 외롭고 힘들지만 부모한테도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청소년기의 혼란은 아이가 성인기로 가기 위해서 필수적인 발달 과정이라는 걸 이해하시고, 또한 이것은 심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런 생물학적인 것도 뒷받침되고, 이런 성호르몬의 영향과 뇌의 이런 억제 능력이 아직 미완성됐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라고 생각을 하시고, 되도록이면 아이가 자기를 자제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규칙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아이가 스스로 혼자서 있을 만한 공간과 그런 자율성을 좀 인정해 주시고, 그 운동장을 크게 해서 그 운동장 안에서는 아이가 자유롭게 놀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아주 가끔씩 부모한테 먼저 다가오고 선생님한테 먼저 다가오고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 반드시 응해 주셔야 됩니다. 그때 바쁘다고 나중에 보자 하면 그때는 정말로 마지막 남은 끈을 놓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도움을 청하거나 아이가 먼저 찾아올 때는 바쁜 일이 있더라도 좀 밀어놓고 아이들을 먼저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중요하고요. 이런 초기, 중기, 후기의 청소년기를 보면 초기는 굉장히 불안정하고 후기 되면은 굉장히 공격적이 되고, 이제 중기가 되면 공격적이 되고, 후기가 되면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다듬어져서 훨씬 더 나아지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 초기, 중기의 이런 어려움을 이렇게 평생 가면 나는 어떡하나, 나는 도저히 선생님으로서 부모로서 나는 역할을 못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이 가면 좋아질 거라고 믿고, 아이들한테도 시간이 가면 좋아질 거라고 지지하고 확신을 보내고 믿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자율성이 발달을 하면 아이들은 나중에 훨씬 더 효과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거기에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이런 도움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선생님들께서는 아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차시에는 청소년기의 또래 압력과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